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HK님 감사히 공부하고 갑니다. 네, 점괘의 관귀효라는 영상에다가 이제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GHK님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이훈님 영상으로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귀 처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강조하며 주의를 주신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며 점괘를 살펴보겠습니다. 점괘의 관귀효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그 해당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봄바람님의 그 질문 그 독자 이벤트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 그 점괘에 관련된 질문을 제이훈님이 해주셨었죠. 태교에 있는 그 일진하고 병되어 있는 관기를 처리를 함으로써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관기효는 그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고 봐야 될 것이 아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관제구설, 송사, 시비, 싸움 이런 것들 인생의 어떤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에 대해서 그런 관기가 나타났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그런 것에는 함부로 관기를 처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무튼 뭐 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훈님 책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자 사인본을 제가 금요일날 보내드렸는데 책 받으시게 되면 댓글로 잘 받았다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 임용이 가능한가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라이프님 뭐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또 계속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라이프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탐구 K님.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일 수리의 영동력은 실제 작용하는지요? 즉, 장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요? 잘못된 이름 장명법, 모르면 하지 말자. 그 영상에다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네, 실제로 작용을 합니다. 영동력은. 그래서 장명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의 예외의 경우가 하나 있어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저는 이제 뭐 사주하고 기문둔갑을 다 겸관해서 보는데 그냥 쉽게 사주 팔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하나의 예인데 이런 경우에요. 일간이 사주팔자의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고 그리고 연, 월, 일, 시 순으로 그러니까 각 연간에서 월간을 생조하고 월간에서 일간을 생조하고 일간에서 시간을 생조하는 이렇게 상생의 기운으로 이렇게 조화로움이 잘 되어 있는 사주. 네, 이런 경우는 80일 수리에서 장명을 할 때 하나 정도 원형, 이정 이 4개의 격 중에서 하나 정도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주가 많지 않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잘 맞춰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80일 수리의 영동력이 작용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특히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 한자 80일 수리를 무시하고
좀 뭐 이렇게 글로벌하게 또 뭐 엘레강스하고 뭐 그런 이름들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좀 무시해서 약간 영문, 영어 이름 비슷하게 이제 좀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영문으로 표기를 하더라도 가볍고 심플하게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태오라는 이름 그러면 가볍게 영문으로 TEO 한글로는 뭐 클테자 범호자를 쓴다고 한다면 영어로는 가볍게 TEO 이렇게 써서 태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장명을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81수리의 영동력은 실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다만 사주팔자가 연월일시 순으로 상생을 하는 그런 사주 그리고 일간이 뿌리가 튼튼하고 이렇게 조화로움이 잘 되어 있는 조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주면 원형, 이정 이 네 개의 격 중에서 하나 정도는 빠뜨려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미래탐구 K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님 매우 조심하시면서 시중에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월 1이 대장이라는 것의 시중에서 월에 재효가 들어오면 그달 안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본괴의 상황을 대입하지 않고 보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괴와 어떻게 대입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감이 잡힙니다. 제가 점을 치고 해단을 하는 습관은 늘 이랬습니다. 가령 매매점에서 언제 매매가 될까요? 라는 점을 치면 점괘에서는 팔리는 시점을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 점괘에서는 팔리는 시점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근데 다른 부분들도 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점괘 안에서 팔리는 시점을 무조건 찾아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강박증이 있는 건. 괴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이 매도는 엎드려 신음할 상황이 생길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이 점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점괘는 지금의 조건으로는 매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니 조건을 바꿔서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내리면 매도가 되겠습니까? 라는 점괘를 다시 내어야 할까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면 복음을 충하는 시기에 해결이 된다고 책에서 보았는데 이 점괘의 경우는 복음을 일으킨 태교의 임목 형효가 원인이 되니 가격을 낮추어서 38수를 계산하여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괴에서 말해주니 가격을 낮출 것을 조언해야 할까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형효가 38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건물의 그 총 매매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8목으로 형효가 동해서 보금괴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3억 내지는 8억 예를 든 겁니다. 건물 가격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3천 혹은 8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진에도 지금 형효가 나와 있기 때문에 38 중에서는 8에 해당이 됩니다. 일진에도 이렇게 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8 중에서 8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천 혹은 8억 뭐 이런 수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꼬마 빌딩의 매도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뭐 꼬마 빌딩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보통 한 2, 30억 정도 할까요? 근데 2, 30억 정도 뭐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빌딩의 매도가를 몰라요. 매매가를. 그런데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꼬마 빌딩이라면 그 정도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근데 뭐 한 2, 30억짜리 꼬마 빌딩인데 그것을 뭐 8억씩 낮추고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낮춰가지고서는 될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정계가 모두 매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매도를 위한 환경 조건값을 바꿔 매도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혹시라도 매도를 위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개의 정계가 응용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니 응용, 상대의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솔루션이 될까요? 저는 근데 이 정계에서 언제 매도가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 점괘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신 그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상담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고 문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점치는 게 일인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괘를 보고 그러니까 지혜님께서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견 뭐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이 점괘에서 언제 매도가 될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냥 언제 매도가 되겠다. 그것도 원하는 가격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매봉 선생이 언제가 매도가 된다고 했는데 언제일까라고 예측을 하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지 마시고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면 맞다 틀리다 그것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전에 김강희 선생님 말씀을 해주실 때 역술이는 책에 속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 스칩니다. 역술이는 속아도 책에 속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잘못된 책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역술이는 속아도 책에 속는다. 앞서 해단해 주신 선생님은 이곳저곳 기웃거리느라 저도 아는 분 같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혹시 아는 분일 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특정인을 지목해서 댓글 남기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건 잘 아시죠? 관털기를 한다고 하면서 관털기 관을 털어낸다. 개헌법으로 쓰시는 방법이 내심 궁금했는데 씁쓸하네요. 오늘도 큰 깨달음과 죽비 같은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봉 선생이 편안한 밤 되세요. 관털기라고 관이 뭐 먼지도 아니고 턴다고 털어지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관귀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문제를 쉽게 다루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귀신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중풍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걸립니다. 중풍 아니면 치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워서 하세요.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 영상을 보면서 6초점은 틀리지 않는다. 6초점이 틀리지 않는 이유는 해석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매매가 가능할지에 대해 한 점괘를 3번 내었는데 첫 번째 점괘에서는 택효의 관여가 임하지 않았고 세 번째 점괘에서 택효의 관여가 임했는데요. 짧은 제 생각으로는 애초에 매매하려는 건물에 관여의 문제가 있었다면 첫 번째 점괘에서 택효의 관여가 임했을 텐데 세 번째 점괘 한번 잠깐 볼게요. 택효의 관여. 세 번째 점괘에서 택효의 관여가 임한 이유는 5월 달에 경호월에 장례식에 뭐 잘못 다녀왔다든지 남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집안에 들였다든지 등의 일로 첫 번째 점괘에서 갑자기 관여에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점괘에서 택효의 관여가 임했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봄바람님이. 택효의 관여가 임하지 않았다고. 물론 첫 번째 점괘에는 택효의 관여가 임하지 않았죠. 근데 이건 뭐예요? 집이 아니죠. 꼬마 빌딩이란 말이에요. 빌딩.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오효에 임한 관여, 등사가 임한 관여. 그 해당 건물에 5층에 해당되는 곳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택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이 아니란 말이죠. 빌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관여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여의 문제가 아니고 보금이 돼서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매도가 되는 시기, 이것을 파악을 하지 못한 거죠. 진월에 재가 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잘못 판단을 한 부분이다.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점괘를 가지고 언제 매도가 될지를 알고 있다 라는 게 이제 팩트죠. 예. 답을 알 법하신 분들은 아무튼 이거는 뭐 이벤트는 아닙니다. 저자 사인본을 드릴 이벤트는 아닌데 너무 쉬운 문제라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답을 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 마시고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맞다 틀리다 정도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항상 감사드립니다. 멋진 선생님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육효의 기술, 해단하는 기술, 그걸 좀 쉽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기사월, 경호월, 그리고 지금 수월까지 왔는데도 지금 아직 매도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점괘란 말이에요. 진월에 개묘일날 친점. 이 점괘를 보고 저는 이제 언제 매도가 될지를 알고 있는데, 네, 궁금하면 상담료를 내고 문점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상담하는 게 일인 사람이니까요. 그런 건 양해해 주셔야죠. 네, 좀 그렇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관귀 문제, 이 귀신 문제, 택효의 관귀 문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중풍이나 치매에 걸립니다. 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책에
육효라는 학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써놓은 글이 있어요.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의 경지에 들어섰더라도 육효점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점괘를 좀 볼 줄 안다. 점을 좀 칠 줄 안다.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만하게 되면 절대 고수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64개 384효 달달달달 외우는 연습을 저는 지금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것뿐만인가요? 매일 면벽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경신일 돌아오면 이제 또 경신일이 곧 돌아오네요. 경신일 들어오면 꼭 2달에 한 번씩 경신 수경신을 하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음주 가무 술 담배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비혼주의자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는 안 만나죠. 예. 뭐 그런 부분들. 애쓰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애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애를 써야지만, 그래야지만 저도, 예, 점을 치면서 밥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애쓰는 겁니다, 저도. 저도 어느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 거고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피드백 해드리는 것도 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저한테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거죠.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피드백을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게을리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리면 저한테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좀 점괘를 좀 본다 하시는 분이더라도 언제라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다. 절대 자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는 다 답을 해드린 것 같아요. 예. 뭐 짧아서 금방 끝났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점괘 첫 번째 무진월 개묘일날 친 이 점괘 이 점괘에서 언제 매도가 될지는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관기효를 뭐 처리를 한다든지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내고를 해서 매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 주시면 맞다 아니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또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한 주 또 새롭게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